예,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3일 회계법인에서 주관하는 그 재경관리사 시험 세무회계 부분을 같이 공부하게 될 윤범준 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뭐 첫 시간이니까 오리엔테이션 간략하게 한번 하고 진행하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지금 대비하는 시험이 재경관리사지 않습니까? 재경관리사는 3일 회계법인에서 주관한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2017년 같은 경우에는 한 6번 정도를 봅니다. 1년에 6번을 보는데 과목은 뭐가 있죠? 여기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세무회계라는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재무회계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가회계라는 과목이 있고요. 각각 몇 문제씩 나오죠? 각각 40문제씩 나옵니다. 몇 분 안에 풀어야 됩니까, 이거? 150분에 풀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몇 점 이상 맞으면 합격을 하는 거죠? 각 과목 통틀어가지고 7할 이상, 다시 말하면 70% 이상, 다시 말하면 70점 이상을 획득을 하게 되면 합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과목 하나하나가 전부 다 어려운 과목입니다.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뭐 KIFRS 가지고 쭉 진행을 여러분들이 수업을 다른 교수님들이 하시게 될 테고, 원가회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무슨 개별원가니 종업원가니 뭐 ABC 계산이니 뭐 쭉 배우게 될 텐데, 이 중에서 수험생분들한테 물어보면은 가장 어렵고 가장 공부하기 힘들고 가장 양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과목이 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세무회계입니다. 왜 세무회계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우냐? 당연하죠. 세무회계라는 거는 세무라는 것과 회계라는 것, 이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뭐 굳이 분서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세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세법을 말하는 겁니다. 세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리걸 마인드가 필요하거든요. 이 법률적인 법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된다. 뭐 암기도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법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이 세법 공부입니다. 그런데 세법 공부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회계학 공부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회계학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나 우리 법인세법을 지금 이제 우리 이 교재 편제 순서가 국세기본법 간단하게 끝나고 바로 법인세법 들어가게 될 텐데, 법인세법을 공부하게 될 때 이 회계적인 마인드를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재무회계를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뭐 그렇다고 재무회계를 전부 다 알아야지만 세무회계 제 수업을 들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간단한 회계 원리 정도, 차변이 뭐고 대변이 뭐고, 그리고 재무제표에는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안다고, 간단한 회계 원리만 안다고 가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재무회계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를 제가 반복을 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반드시 이걸 먼저 끝내야지만 세무회계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개를 공부를 병행해도 충분합니다. 자,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니까. 우리 경영학에는 말이에요. 80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80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X축을 시간이라고 하면 타임이죠. 이 Y축을 성과라고 한번 해볼까요? 80의 법칙은 뭐냐 하면, 성과는 우리가 지금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합니까? 점수를 많이 받는 게 성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시험 점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80의 법칙이 뭐냐 하면, 아주 단시간 내에 80점을 맞는 거는 굉장히 쉽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단시간 내에 끌어올릴 수 있는데 80점을, 여기를 80점이라고 한번 해보죠. 80점 맞는 건 굉장히 쉬운데 80점에서부터 100점을 맞기까지는 굉장히 길고 지루한 시간이 걸린다. 라는 것이 바로 80의 법칙입니다. 80의 법칙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한테 굉장히 희소식이거든요. 만약에 이 80의 법칙이 적용된다면 우리는 너무나 해피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70점만 맞으면 합격이지 않습니까? 70점까지 맞으려면 80점 맞는데도 굉장히 단기간만 필요한데 70점 맞으려면 더 단기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단기간에 빡 공부를 하면 70점 정도는 우습게 넘길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게 이 경영학에서 나오는 80의 법칙이거든요. 그냥 대충 공부한다고 해서 이렇게 80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전부 다 70점을 넘기게 되면 공부 어려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오래 공부하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68점, 65점 여기에 머물지 70점을 돌파를 못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공부 방법이 잘못돼서 그래요. 만약에 우리한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이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사람은 꼼꼼하게 우리 책이 한 700페이지 되지 않습니까? 책을 첫 1페이지부터 마지막 700페이지까지 꼼꼼하게 읽으면서 1회독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은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대충 그냥 설렁설렁 넘기면서 잘 모르겠는 거 그냥 넘어가고 툭툭툭 치고 넘어가면서 재빨리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고 한 3회독 정도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공부 방법을 정독이라고 부르죠. 이런 공부 방법을 다독이라고 부릅니다. 자,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똑같이 우리한테 주어진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잠자는 거 빼고 공부 시간은 어차피 비슷하다고 본다면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정독을 한 사람과 다독을 한 사람 중에 누가 시험에 합격을 할까요? 이 사람은 아주 저득점으로 떨어집니다. 이 사람이 합격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의 기억력이라는 게 항상 한계가 있거든요. 기억력이라는 게 한 번 봐서 다 기억이 나면 시험 공부가 왜 어렵겠습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 아무리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도 공부를 한 다음에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지나면 다 까먹게 마련이거든요.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봤자 앞부분에서 한 달 전에 앞부분에서 자기가 열심히 외웠다고 자부하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시험장 막상 가면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다독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했던 격언 중에 하나가 독서 100편 의자현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독서를 100번 읽으면 100번 책을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현출된다라는 의미거든요. 독서 100편 의자현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조상님들도 정독보다는 다독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라는 거를 미리 간파하고 그런 말씀들을 하셨던 거거든요. 예, 반드시 다독을 해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독을 하지 마십시오. 잘 모르겠는 것도 설렁설렁 읽어보고 그냥 넘어가십시오. 첫 번째, 다독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세무회계에서는 다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세법 규정이 세무회계 우리 책 규정이 전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기적 연결.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이 공부 방법론 끝난 다음에 간략하게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국세기본법이나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 간략하게 훑어드릴 텐데 국세기본법이건 아니면 법인세법이건 아니면 소득세법이건 부가가치세법이건 얘들이 전부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을 열심히 배우다 보면 법인세법 규정이 특히나 국세기본법이 법의 특징상 다른 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법이거든요. 법조문이거든요. 국세기본법을 열심히 배우다 보면 법인세법 얘기도 나오고 소득세법 얘기도 나오고 부가가치세법 얘기도 나오는데 나 아직 법인세법 안 배웠는데 이거 어떡하지? 라고 막 벌벌 떨면서 다시 저 뒤에 있는 법인세법 페이지를 찾아본다거나 이런 누를 범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 그냥 이런 게 있나 보지 나중에 내가 저 뒤에 페이지 넘어가면 지금에 있는 의문은 해결이 안 되지만 나중에 저 페이지를 배우고 다시 돌아와서 2회독할 때는 해결이 되겠지라는 약간은 릴렉스한, 약간은 느슨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독을 하려면은 반드시 다독이 중요하고 좋은 거를 알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천을 하실 때는 굉장히 좀 껄끄럽고 용기가 안 나서 못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도 많고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들 두려워해서 그런 겁니다. 이런 법인세법이 나오건 소득세법이 나오건 부가가치세법 얘기가 나오건 간에 나중에 배우겠지라는 조금은 좀 릴렉스한 마음을 가지고 시험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요. 우리 세무회계라는 과목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한번 볼까요? 세무회계라는 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무회계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뭐라고요? 리걸 마인드를 사용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법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회계를 잘 알아야 되는 경영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라기보다 뭐 인문계 쪽에 그 사회과학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법학과 경영학이 지금 짬뽕돼 있는 학문이 이 세무회계이기 때문에 지가 어렵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법이라는 거는 뭐 물론 이해를 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얘는 주로 암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해가 선행이 돼야 되겠죠. 회계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에도 열심히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 책에 있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딱 4가지 정도로 분류하면 아마 이렇게 분류가 될 겁니다. 첫 번째, 무조건적으로, 이거는 잘 논리도 없고 뭐 그냥 법에 그냥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말하자면 무조건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것.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암기만 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것. 이런 부분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책을 또 읽다 보면 이거는 먼저 이해를 먼저 해보면 이해를 하면 이게 왜 이러한 논리로 이런 규정이 나왔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하면 암기는 저절로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겠네요.